고요하던 병원 로비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늦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타난 불청객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다. 응급실 대기석에서 졸고 있던 환자 몇 명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고,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박 원장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우레와 같은 고함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열댓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그들의 목덜미와 손목 위로 언뜻 보이는 문신들은 그들이 평범한 방문객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은 이 지역 일대를 주름잡는 폭력 조직 흑룡파의 조직원들이었다. 맨 앞에 선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남자가 험악한 인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바로 흑룡파의 행동대장, 독사라 불리는 사내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용기를 내어 다가온 젊은 경비원이 말을 더듬으며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독사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을 뿐인데 옆에 있던 거구의 조직원이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 가볍게 옆으로 내동댕이 쳤다. 크헉. 경비원이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란이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이었다. 병원이라는 신성한 공간이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원장실이 몇 층이야? 빨리 말 안 해. 독사가 접수 데스크를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소리쳤다.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리고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겁에 질린 간호사 한 명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켰다. 5층입니다.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얘들아, 가자. 독사의 신호에 조직원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일부는 로비에 남아 출입구를 봉쇄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아무도 못 나간다. 허튼 짓 하면 저 경비 꼴 날 줄 알아. 험악한 협박에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구석으로 몰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응급실 안쪽에서 들려오던 환자들의 신음소리마저 이들의 위압감에 눌려 잦아들었다. 잠시 후 5층 원장실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들려왔다. 이거나 당신들 뭐야? 경찰 부를 거야. 박 원장의 다급한 외침이었지만 곧이어 억하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졌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 원장이 조직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 나왔다. 하얀 가운은 구겨지고 찢어졌으며 한쪽 안경알은 깨져 있었다. 품위 있고 존경받던 병원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초라한 중년 남성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보시오. 독사 형님, 제발 말로 합시다. 내가 돈은 곧 마련한다고 했잖소. 박 원장이 애원하듯 독사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독사는 차갑게 웃으며 박 원장의 뺨을 툭툭 쳤다. 원장, 양반. 우리가 말로 할 단계는 이미 지났잖아. 기회를 줬을 때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곤란해. 그게 아니라 은행 대출이 조금 늦어져서. 핑계는 지겹도록 들었어. 오늘 밤 안에 해결 못하면 이 병원 간판 내리는 걸로 알라고. 아니면 당신 신체 포기 각서라도 쓰던가. 독사의 섬뜩한 말에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흑룡파는 최근 경영난에 시달리던 이 병원을 헐값에 인수해 불법적인 사업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박 원장은 그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것이었다.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끌려 내려온 박 원장은 로비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 환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하는 이 수모는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자, 다들 잘 봐라.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원장님이 어떤 꼴인지. 독사가 박 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그의 잔인한 행동에 몇몇 여성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감히 나설 수가 없었다. 저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평범한 시민들은 무력할 뿐이었다. 그때 응급실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휠체어를 탄 한 노인 환자가 너무 놀란 나머지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으윽, 헉, 헉. 노인은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옆에 있던 보호자가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숨을 못 쉬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조차 흑룡파 조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했다. 조직원 하나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확 죽여버린다. 그 조직원은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발길질을 하려 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그 조직원의 앞을 막아섰다. 조직원의 앞을 막아선 것은 작고 가녀린 체구의 여성이었다. 이제 막 병원 실습을 나온 듯한 앳된 얼굴의 간호사였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이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약재실 구석에서 조용히 약품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다. 소란이 일어났을 때도 다른 직원들처럼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기에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비키세요.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로비에 울렸다. 떨림 하나 없는 차분한 어조였다. 그녀를 가로막고 있던 거구의 조직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이 상황에서, 그것도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작은 계집애가 앞을 막아설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뭐야. 이 꼬맹이는 죽고 싶어 환장했냐. 안 비켜. 조직원이 위협적으로 주먹을 들어 보였지만 지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조직원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노인 환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호흡 곤란에 청색증이 오고 있어요. 당장 산소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뒤쪽에 얼어붙어 있는 다른 간호사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간호사들은 발이 떨어지지 않는 듯 제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야, 내 말 안 들려. 지금 원장님 교육 중이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끼어들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조직원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지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힘에 밀려 나뒹굴었을 테지만 지원은 놀랍게도 중심을 잃지 않고 버텨냈다. 오히려 그녀는 잡힌 어깨를 살짝 비틀어 조직원의 손을 털어내고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조직원은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분명 겁에 질려 있어야 할 어린 간호사의 눈빛이 너무나도 고요했기 때문이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둡고 차분하게 가라앉은 눈동자였다.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애써 그 기분을 무시했다.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자신들 같은 거친 남자들 앞에서 겁먹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저씨, 여기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라고요.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환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지원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도발보다 강렬하게 들렸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박 원장조차 고통을 잊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 신입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쳤다. 독사가 흥미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호. 이거 꽤 당돌한 아가씨네. 요즘 애들은 겁이 너무 없어서 탈이라니까. 야, 꼬맹아.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여기가 내 학교 놀이터인 줄 알아. 독사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그들은 지원을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외모는 너무나 평범하고 연약해 보였으니까.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헐렁한 간호사 유니폼은 그녀의 왜소한 체구를 더욱 강조했다. 누구도 그녀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지원은 평범한 간호사 실습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로비 전체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적의 수는 총 15명, 정문 쪽에 3명, 후문에 2명, 나머지는 로비 중앙에 밀집, 무기는 대부분 쇠파이프나 강목. 독사로 보이는 리더는 허리춤에 나이프를 소지했을 가능성 높음. 인질은 박 원장 한 명이지만 로비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 잠재적 인질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마치 컴퓨터처럼 빠르게 전술 정보가 처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환자를 돌보는 척하며 주변의 지형 지물을 파악했다. 이동식 침대, 링거 거치대, 무거운 산소통. 모든 것이 유사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환자분, 조금만 참으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원은 침착하게 노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망설임이나 떨림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능숙한 처치 덕분에 노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독사는 자신이 무시당하는 이 상황이 몹시 불쾌해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저 계집애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만. 병원 예절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어. 끌어내. 독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2명의 조직원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지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지원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거나요. 환자 처치 중이잖아요. 지원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임무를 방해받은 전문가의 짜증 섞인 외침에 가까웠다. 시끄러워 어디서 앙탈이야. 한 조직원이 지원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눈을 질끈 감거나 고개를 돌렸다. 끔찍한 폭력이 벌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했던 타격음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억하는 짧은 단말마가 들렸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지원을 때리려던 조직원의 손목이 지원의 작은 손에 단단히 잡혀 있었던 것이다. 조직원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지원의 손은 마치 강철 족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제가 말했죠.
환자 처치 중이라고. 지원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제야 조직원들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 작은 여자는 그들이 생각했던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이거 안 놔, 이 계집애가. 손목이 잡힌 조직원은 당황스러움과 수치심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있는 힘껏 팔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지원의 소나기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발버둥칠수록 지원의 손가락은 그의 손목 인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 들어갔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조직원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아앙, 내 팔 부러지겠어. 그의 비명 소리에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다른 조직원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상황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10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자신보다 반은 작아 보이는 여자에게 제압당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이었다. 놔달라고 하셨나요? 지원은 무심한 듯 물으며 잡고 있던 손목을 툭 놓았다. 갑작스러운 해방감에 조직원은 중심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고 지원을 노려보았지만 다시 덤벼들 엄두는 내지 못했다. 방금 느꼈던 그 압도적인 악력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뭐야? 너 방금 뭐 한 거야? 독사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거두고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지원을 응시했다. 그의 오랜 깡패 생활에서 오는 본능적인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여자는 위험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구역에서, 그것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여자에게 쫄았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지원에게 다가갔다. 재주가 좀 있나 보네. 어디서 호신술이라도 배웠나 본데. 그걸로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독사는 짐진 여유를 부리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다. 자, 이제 장난은 끝이다.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비켜. 안 그러면 그 예쁜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흠집을 내줄 테니까. 칼을 본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박 원장도 사색이 되어 지원에게 외쳤다. 이 간호사 그냥 비켜요. 그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독사의 나이프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겨우 그런 장난감으로 사람을 위협하려는 건가요? 그녀의 말에 독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장난감이라니. 이 나이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는데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성을 잃은 독사가 나이프를 쥔 손을 높이 쳐들고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목표는 지원의 얼굴이었다. 본보기로 얼굴을 그어버리면 누구도 감히 자신들에게 대들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잔인한 계산이었다. 안 돼.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지원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몸을 틀어 독사의 공격을 흘려보냈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지원의 오른손이 독사의 턱 밑을 강하게 쳐올렸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독사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정신이 혼미해진 듯했다. 너 이 자식. 독사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이를 갈았다. 그는 더 이상 봐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뭐 하고 있어 전연 잡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라고. 독사의 명령에 로비에 있던 10대 명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성난들소 때와 같았다. 좁은 로비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지원은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근육들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났다.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쇠파이프를 든 덩치 큰 남자였다. 그는 지원의 머리를 향해 파이프를 휘둘렀다. 맞으면 두개골이 함몰될 수도 있는 위력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몸을 낮게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흡! 짧은 기합 소리와 함께 그녀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에 꽂혔다.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당한 남자는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지원은 쓰러지는 남자의 쇠파이프를 낚아채어 다음 공격자를 향해 던졌다. 날아온 쇠파이프에 정통으로 얼굴을 맞은 또 다른 조직원이 코피를 쏟으며 뒤로 넘어졌다. 순식간에 2명이 쓰러지자 나머지 조직원들은 잠시 주춤했다. 뭐야? 저 여자. 괴물 아니야.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원은 그들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로비 중앙에 놓인 이동식 침대를 발로 힘껏 밀었다. 바퀴 달린 침대는 쏜살같이 굴러가 조직원 2명을 들이받았다. 그들이 중심을 잃고 허둥지둥하는 사이 지원은 날렵하게 몸을 날려 그들의 무릎 관절을 차례로 가격했다. 으악 내 다리, 뼈가 꺾이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2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지원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하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상대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수적 우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훈련받지 않은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한 마리의 늑대를 당해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박 원장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환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실습생 이지원이 마치 영화 속 여전사처럼 날아다니며 흉악한 조폭들을 때려 눕히고 있는 모습은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병원 실습생 맞아? 한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이지원이 아니었으니까. 독사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싸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조직원을 엎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은 뒤 천천히 독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독사에게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인질이 있다고. 궁지에 몰린 독사는 비겁하게도 옆에 쓰러져 있던
박 원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의 목에 나이프를 들이댔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 영감탱이 목을 그어버릴 거야. 비열한 수법이었지만 효과는 있었다. 지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독사를 응시했다. 비겁하군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방패막이로 삼다니. 시끄러워. 이 바닥에서는 이기는 놈이 장땡이야. 당장 무릎 꿇고 손 머리 위로 올려.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린다. 독사는 지원이 자신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 확신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사람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니까.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오판을 했다. 지원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질 구출 작전의 전문가였고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온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사냥감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미소였다.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지원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척했다. 독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아주 살짝 늦추는 그 순간 지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지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인 것은 찰나였다. 그녀의 품 안에서 작은 은색 물체가 튀어나와 날아갔다. 그것은 의료용 핀셋이었다. 핀셋은 정확히 독사가 나이프를 쥔 손에 손등에 꽂혔다. 으악! 예상치 못한 고통에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저도 모르게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원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그녀의 발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라 독사의 가슴팍을 강타했다. 쿠당탕. 독사는 박 원장을 놓치고 뒤로 나뒹굴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지원이 그의 위에 올라타 제압한 뒤였다. 그녀는 독사의 팔을 뒤로 꺾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지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독사의 귀에 속삭였다. 당신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곳은 당신들 놀이터가 아니라 내 구역이라는 거죠. 그때 병원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이 미리 눌러둔 비상벨 덕분에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잠시 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로비로 들이닥쳤다. 꼼짝 마. 전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특공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들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멈칫했다. 그들이 예상했던 아수라장 대신 바닥에 널브러진 흑룡파 조직원들과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작은 체구의 간호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특공대장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지원이 제압하고 있던 독사를 경찰에게 넘기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내 특공대장에게 보여주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 예비역 중사 이지원입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특공대장은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선배님이셨습니까?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이자 대테러 부대. 그곳 출신이라는 것은 그녀가 인간 병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공대장은 전설적인 부대 출신 선배를 눈앞에서 보게 된 것에 감격한 듯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다. 왜 이 수많은 조직원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처참하게 당했는지. 그녀는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최고의 살인 병기였던 것이다. 박 원장과 병원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들이 힘없는 실습생이라고 생각하며 부려먹었던 이지원이 사실은
엄청난 능력자였다니. 그들은 지원을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자, 다들 괜찮으신가요? 다치신 분들은 없나요? 지원은 다시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을 살폈다.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무시무시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다. 이 간호사, 아니, 이 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박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원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원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며칠 푹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테니까요. 지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박 원장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미소는 로비에 남아있던 공포와 긴장감을 녹여버리는 듯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흑룡파 조직원들은 전원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병원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이지원의 활약상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원 지키는 707 여전사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는 일약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지원은 그런 관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 일을 돕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단지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지원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박 원장이 찾아왔다. 이 중사, 아니 이 간호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원장님,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자네에게 정식으로 병원 보안 실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네. 물론 간호사 일도 계속 병행해도 좋고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병원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박 원장의 제안에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저녁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원의 대답에 박 원장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이후 병원에는 새로운 규칙이 하나 생겼다. 이지원 간호사를 화나게 하지 말 것.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규칙을 어기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화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화면 전환. 이지원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거나 무시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사가 제압당하고 로비의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나뒹구는 조직원들의 신음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다. 박 원장을 비롯한 병원 사람들은 아직도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다. 그토록 무섭게 날뛰던 흑룡파의 행동대장이 저 작고 여린 간호 실습생의 무릎 아래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다니. 이제 끝난 건가요? 구석에 숨어 있던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물음은 로비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다. 그녀는 무릎으로 독사의 목을 누른 채 예리한 시선으로 병원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감각은 아직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조용해. 흑룡파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행동대장 한 명이 당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어. 지원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독사의 품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독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에는 회장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흑룡파의 실질적인 지배자, 흑룡 강 회장이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 너머로 걸걸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독사. 일 처리가 왜 이렇게 늦어? 병원 접수는 끝났나? 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독사 씨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독사의 그것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불길했다. 호. 웬 당돌한 아가씨가 전화를 받는군. 독사가 계집애한테 당하기라도 했나 보지. 재미있네. 아주 재미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잔인한 살기가 전화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아가씨,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독사는 내 사냥개 중 한 마리에 불과해. 사냥개가 사냥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주인이 직접 총을 들고 나서지. 그 말과 동시에 병원 밖에서 수십 대의 검은 승합차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들이 병원 입구를 에워쌌다. 차 문이 열리고 손에 쇠파이프와 회칼, 야구 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 수는 얼핏 봐도 50명은 훌쩍 넘어 보였다. 아, 안 돼. 창밖으로 그 광경을 본 간호사 한 명이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안도감은 순식간에 더 큰 공포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 조직의 행패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전쟁터의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압도적인 규모였다. 전원, 병원을 포위해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그리고 안에 있는 놈들은 모조리 쓸어버려. 밖에서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명령 소리에 로비는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 혼자서라면 어떻게든 탈출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는 지켜야 할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 많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여기서 막아야 해. 지원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먼저 멍하니 서 있는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빨리 정문 셔터 내리세요. 그리고 로비에 있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세요. 서두르세요. 그녀의 단호한 외침에 정신을 차린 경비원이 허둥지둥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제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밖에서 몰려오던 조직원들이 셔터를 막으려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셔터가 바닥에 닿으며 출입구가 차단되었다. 쾅쾅쾅. 셔터 너머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셔터가 찌그러질 듯이 요동쳤다.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았다. 모두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원은
로비 중앙으로 나서서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간호 실습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은 즉시 2층 대회의실로 대피하세요. 거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의료진들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이동을 도와주세요. 빨리 움직이세요. 지원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혼란스러웠던 로비가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이미 그녀가 보여준 기적 같은 능력을 목격했기에 그녀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박 원장도 정신을 차리고 직원들을 독려하며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중사, 우리는 자네만 믿네. 부디 걱정 마십시오. 원장님, 제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지원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그녀는 마지막 환자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후 텅 빈 로비에 홀로 남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지원은 응급실로 들어가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총이나 칼 같은 살상 무기가 아니었다. 수술용 메스, 강력한 접착제가 발린 붕대, 심장 제세동기, 그리고 다양한 약품들이었다. 군대에서 배웠던 전술 중 하나인 급조 폭발물 및 부비트랩 기술을 응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병원 곳곳에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복도 바닥에는 미끄러운 윤활제를 뿌리고 어두운 구석에는 낚싯줄을 이용한 트랩을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도록 전선을 조작해 두었다. 병원은 순식간에 거대한 요새이자 침입자들을 위한 지옥의 미로로 변모했다. 쾅! 마침내 정문 셔터가 굉음을 내며 뜯겨 나갔다. 먼지 구름 속에서 수십 명의 흑룡파 조직원들이 흉기를 들고 난입했다. 그들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고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찾아라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모조리 끌어내 행동대장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들은 조를 나누어 병원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잘못된 곳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으악! 가장 먼저 앞장섰던 조직원이 바닥에 윤활제를 밟고 미끄러지며 뒤따르던 동료들과 엉켜 넘어졌다. 그 순간 천장에 설치해둔 소화기가 터지며 하얀 분말이 그들을 덮쳤다. 시야가 가려진 조직원들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이게 무슨... 당황한 그들 위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 없이 내려왔다. 이지원이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도 없이 어둠 속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퍽어크악.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로비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지원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다. 급소를 가격당한 조직원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도 모른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는 707 특임대 시절 유령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요원이었다. 적진 한복판에 홀로 침투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녀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지금 병원 로비는 그녀에게 있어 가장 익숙하고 유리한 전장이었다. 2층 난간에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박 원장과 몇몇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하얀 가운 자락만이 그녀의 위치를 짐작하게 할 뿐,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침입자들이 오히려 사냥감이 되어 공포에 떨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람 맞아요. 한 인턴 의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어느새 로비에 난입했던 1차 침투 조이 10여 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지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녀의 하얀 간호사복에는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튀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강림한 피해 천사와도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밖에는 더 많은 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진짜 우두머리인 강 회장이 버티고 있었다. 지원은 쓰러진 조직원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들리나? 강 회장. 당신 부하들은 모두 잠들었다. 다음은 누구지? 그녀의 도발적인 메시지에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분노에 찬 강 회장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빌어먹을 년이 감히 날 능멸해 전원 돌격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연을 잡아와 산채로 잡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려. 지원은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부숴버렸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는 정면 승부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이 아끼던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착용했다. 장갑 손등 부분에는 707 특임대의 부대 마크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자, 덤벼라. 오늘 밤이 너희들의 마지막 밤이 될 테니.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앞마당. 수많은 적들과 홀로 마주선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였다. 전설의 귀환을 알리는 서막이 올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병원 앞마당을 감돌았다. 이지원은 홀로 수십 명의 흑룡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가 지켜야 할 병원과 무고한 사람들이 있었고 앞에는 그녀를 찢어밟기려는 굶주린 늑대 떼가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저 계집 하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야. 믿을 수가 없군. 조직의 2인자이자 강 회장의 오른팔인 철퇴가 쇠사슬을 감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2미터가 넘는 거구에 온몸이 근육으로 뒤덮인 괴물 같은 사내였다. 그의 옆에는 각기 다른 흉기를 든 정예 조직원들이 살기를 뿜어내며 도열해 있었다. 아가씨, 실력은 제법인 것 같은데 여긴 너무 무모하게 뛰어들었어. 우리 애들 다치게 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철퇴가 굵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지원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대가라. 글쎄요. 누가 치르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지원의 도발에 철퇴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손짓을 했다. 죽여. 그의 짧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회칼과 묵직한 쇠파이프가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전투 모드가 완전히 가동되었다. 그녀의 동체 시력은 극도로 향상되어 적들의 움직임을 슬로 모션처럼 포착했다. 가장 먼저 달려든 자의 칼끝이 그녀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다. 왼쪽으로 15도 회피. 동시에 오른손으로 상대의 손목 가격. 왼발로 무릎 관절 타격.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최적의 대응 방안을 계산해냈다. 몸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다. 휙!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지원은 간발의 차이로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억, 억,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첫 번째 공격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지원은 그가 떨어뜨린 쇠파이프를 낚아챘다. 이제 그녀의 손에도 무기가 들렸다. 강, 강. 쇠파이프와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지원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움직임으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했다. 그녀의 쇠파이프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손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크악, 내 팔팔이 부러졌어.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원이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조직원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하며 심리적인 허점까지 파고드는 고도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철퇴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란 말인가? 단순한 호신술 수준이 아니었다. 저것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 살인 기술이었다. 비켜, 내가 직접 상대한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철퇴가 괴성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거대한 야구 방망이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지원을 압박했다. 그의 공격은 단순했지만 위력적이었다. 스치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파괴력이었다. 쾅쾅. 지원은 철퇴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벌렸다. 힘 대 힘으로 맞붙었다가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자꾸 도망만 다니냐, 쥐새끼처럼. 철퇴가 약이 올라 소리쳤다. 그는 지원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벽 앞이었다. 이제 끝이다. 이년아, 철퇴가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야구 방망이가 지원의 머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날아들었다. 그 순간 지원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낮춰 공격을 피했다. 방망이는 벽을 강타하며 콘크리트 파편을 사방으로 튀겼다. 바로 그때였다. 지원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목표는 철퇴의 하체였다. 퍽! 그녀의 강력한 로우킥이 철퇴의 오금을 강타했다. 거구의 철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철퇴의 몸을 타고 올라가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았다. 트라이앵글 초크. 그녀는 온몸의 힘을 다해 철퇴의 경동맥을 조였다. 철퇴는 괴로워하며 지원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녀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산소 공급이 차단되자 철퇴의 얼굴이 점점 검푸르게 변해갔다. 이거, 나. 거구의 괴물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 결국 철퇴는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몸뚱이가 바닥에 쓰러지자 땅이 울렸다. 주변에 남아있던 조직원들은 얼어붙었다. 자신들의 우상이나 다름없던 2인자 철퇴가 저 작은 여자에게 무참히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전의를 상실한 것이다. 지원은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지?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때 검은색 리무진의 뒷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값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은 그는 바로 흑룡파의 보스, 강 회장이었다. 허허, 대단하군. 내 살다 이런 구경은 또 처음이야.
강 회장은 쓰러진 부하들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자네, 정말 보통이 아니구만. 707 특임대 출신이라더니 과연 명불허전이야.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나. 지금 받는 월급의 10배. 아니 100배는 주지. 강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지원은 코웃음을 쳤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착각입니다. 저는 쓰레기들과는 손잡지 않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쓰레기라.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한 놈은 자네가 처음이야. 그리고 살아남은 놈도 없었지. 그는 품속에서 은색 권총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총구가 지원의 이마를 겨냥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거야. 정의 그런 건 약자들의 자기 위안일 뿐이지. 자,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밑으로 들어오겠나?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겠나?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아무리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가졌다고 해도 총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침착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힘이라는 거. 진짜 힘이 뭔지 보여주죠.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어디선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병원 상공을 가득 메웠다. 투두두두두두.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병원 앞마당을 대낮처럼 비췄다. 눈부신 빛에 강 회장과 조직원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다. 현재 이 지역은 작전구역으로 선포되었다. 흑룡파 전원은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반복한다. 즉시 투항하라 불응시 사살하겠다. 헬기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 방송에 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육군 특전사 경찰도 아니고 군대가 출동했다고 도대체 저 여자는. 지원이 천천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제가 말했죠. 이곳은 제 구역이라고. 그녀의 신호에 맞춰 병원 옥상과 주변 건물 옥상에서 레페를 타고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들의 가슴에는 자랑스러운 707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탕탕탕. 위협 사격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흑룡파 조직원들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강 회장은 망연자실하여 총을 떨어뜨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거대한 조직이 단 한 명의 여군 출신 간호사에 의해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원은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아왔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로 사람들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그녀의 뒤로 든든한 전우들이 도열했다. 그들은 말없이 지원에게 경례를 보냈다. 전설적인 선배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다. 지원도 그들에게 답례하며 긴 밤의 끝을 알리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병원 로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박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고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들은 보았다. 진정한 영웅이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했던 영웅 이지원이 서 있었다. 에필로그. 몇 달 후 병원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이지원은 여전히 그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병원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가끔 밤늦은 시간, 응급실에 험악한 환자들이 실려올 때면 그들은 지원의 얼굴을 보고는 순한 양처럼 얌전해지곤 했다. 그녀의 전설은 이미 어둠의 세계에도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화면 전환. 이지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 진정한 힘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분명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잠재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707 특임대원들이 로비를 장악하고 흑룡파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동안 병원 앞마당은 안도의 한숨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특임대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패배자의 그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차분했다. 오히려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지원은 그 미소가 몹시 거슬렸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지? 당신의 제국은 오늘 밤으로 끝났어. 지원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강 회장은 고개를 들어 지원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독사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바로 예비 전력이지. 자네가 내 주력 부대를 괴멸시킨 건 인정하네. 하지만 내가 정말 이 멍청한 깡패놈들만 믿고 이 큰 판을 벌였을 거라고 생각하나. 순간 지원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녀는 급히 무전기를 들고 외쳤다. 전 대원. 경계태세 유지, 아직 상황 종료되지 않았다. 병원 내부에 잔존 세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한 발 늦었다. 콱쾅. 병원 건물 꼭대기층인 15층 VIP 병동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충격으로 건물 전체가 휘청거렸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유리창이 깨져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하하하, 이제야 진짜 쇼가 시작되는군. 내 비장의 카드. 블랙 맘바팀이다. 강 회장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블랙 맘바. 그 이름은 지원에게도 익숙했다. 동유럽과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최정예 다국적 용병 부대였다. 돈만 주면 국가 원수도 암살한다는 그들이 이곳에 와 있다니. 회장님 15층 VIP 병동이 점거당했습니다. 용병으로 보이는 무장 괴한 오명이 침투. 현재 국회의원 아들을 포함한 환자 10여 명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놈들이 병동 입구에 시사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특임대원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단순한 조폭들의 난동이 국제적인 테러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15층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들이 많아 신속한 대피도 불가능했다. 지금 당장 철수해, 안 그러면 15층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고 전해. 내 몸값은 저 위에 있는 목숨들로 대신하지. 강 회장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쳤다. 특임대장은 이를 악물었다. 인질들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입했다가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안일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없었다. 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지원이 특임대장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선배님, 너무 위험합니다. 놈들은 일반 조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살인 기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 합니다. 지금 건물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저고, 놈들의 눈을 피해 침투할 수 있는 사람도 저뿐입니다. 대원들이 진입로를 여는 동안 제가 내부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지원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특임대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1순위는 선배님의 안전입니다. 15분 내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저희가 전면 진입하겠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지원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병원 안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찢어진 간호사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특임대원이 건네준 방탄조끼와 전술 장비를 착용했다. 권총 한 자루와 단검, 그리고 섬광탄 2개. 그녀에게 주어진 무기는 그것이 전부였다. 기다려라. 이 쓰레기들아. 내 환자들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지옥을 보여주마. 지원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전기가 끊겨 어둠에 잠긴 계단을 소리 없이 뛰어 올라갔다. 15층까지 단숨에 올라간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신체 능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14층에 도착한 지원은 15층으로 통하는 비상구 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예상대로 문틈 사이로 정교하게 설치된 부비트랩 와이어가 보였다. 건드리면 바로 폭발하는 구조였다. 그녀는 머리핀을 이용해 능숙하게 와이어를 해체하고 문을 열었다. 15층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곳곳에 쓰러져 있는 경호원들의 시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원은 벽에 바짝 붙어 이동하며 코너를 살폈다. 복도 끝. VIP 병실 앞에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거구의 용병 한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놈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어 어둠 속에서도 시야가 확보된 상태였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지원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천장에 환풍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환풍구 덮개를 열고 그 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좁고 먼지투성이인 환풍 통로를 포복으로 이동하던 지원은 VIP 병실 바로 위까지 접근했다. 환풍구 틈 사이로 병실 내부가 보였다. 4명의 용병이 인질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위협하고 있었다. 인질들 중에는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었다.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징징거리면 쏴버린다. 리더로 보이는 백인 용병이 아이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감싸 안으며 애원했다. 제발, 우리 아이는 해치지 말아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시끄러워. 우린 돈 받은 만큼만 일해. 그 이상 귀찮게 하면 죽는 거야. 용병의 잔인한 말에 지원의 분노가 치솟았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모두가 죽는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신속하게 작전을 구상했다. 적은 총 5명, 복도에 1명, 병실 안에 4명. 동시에 제압하지 않으면 인질이 위험하다. 지원은 품속에서 섬광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을 준비를 했다. 그리고 무전기 마이크를 톡톡 2번 쳤다. 외부에 있는 특임대에게 진입 신호를 보낸 것이다. 5, 4, 3, 2, 카운트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지원은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내고
병실 안으로 뛰어내렸다. 쾅! 그녀가 던진 섬광탄이 터지며 강력한 빛과 굉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아항 내 눈. 갑작스러운 섬광에 시력을 잃은 용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둥댔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공중에서 착지하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두 발을 발사했다. 탕탕. 첫 번째 용병이 쓰러졌다. 지원은 곧바로 몸을 굴려 리더 용병의 사격 범위를 벗어났다. 침입자다 죽여. 시력을 회복한 리더 용병이 소리치며 지원이 있는 쪽을 향해 난사했다. 두두두두두. 총알이 벽을 뚫고 집기들을 박살냈다. 지원은 엄폐물 뒤에 숨어 숨을 골랐다. 일반 조폭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력과 반응 속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이곳이 그녀의 홈그라운드라는 사실이었다. 지원은 손에 잡히는 링거 거치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편 벽 쪽으로 힘껏 던졌다. 쨍그랑. 소리에 반응한 용병들이 일제히 그쪽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그 순간 지원은 반대편으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단검이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빛을 발했다. 서걱. 두 번째 용병의 목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지원은 쓰러지는 용병을 방패 삼아 남은 두 명을 향해 전진했다. 이 미친년이. 당황한 용병들이 그녀를 향해 총구를 돌렸지만 지원은 이미 그들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의 근접 격투술은 총보다 빨랐다. 그녀는 한 용병의 소총을 잡아 위로 쳐올리고 동시에 그의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다. 크헉. 숨이 막힌 용병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지원은 그의 권총을 빼앗아 마지막 남은 리더 용병의 허벅지를 쐈다. 탕. 으악. 리더 용병이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질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지원의 말에 인질들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안도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밖에서 대기하던 특임대원들이 진입한 것이다. 선배님 무사하십니까? 후배 대원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나뒹구는 세계 최정예 용병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역시 전설은 다르십니다. 지원은 담담하게 총을 거두며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복도에 설치된 폭탄을 해체해야 해. 그리고 놈들이 또 다른 함정을 설치했을지도 몰라.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쓰러져 있던 리더 용병이 피를 토하며 괴기스럽게 웃었다. 크크크. 대단하군. 하지만 과연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 건물의 지하 발전실에도 시사가 설치되어 있다. 10분 후면 이 병원은 거대한 불꽃놀이가 될 거야. 놈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지하 발전실이 폭발하면 병원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다. 위치는 기폭 장치는 어디 있지? 지원이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지만 놈은 그저 미친 듯이 웃기만 할 뿐이었다. 늦었어. 이미 타이머는 돌아가고 있다. 다 같이 죽는 거야. 지원은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무전기를 들었다. 대장님 지하 발전실에 폭탄이 있습니다. 전대원 즉시 지하로 이동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하세요. 알겠다. 선배님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깝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지원은 망설임 없이 다시 지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없었다. 수백 명의 목숨이 그녀의 두 다리에 달려 있었다.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병원은 내가 지킨다. 지원의 눈빛이 다시 한번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최악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원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15층에서 지하 2층 발전실까지. 그녀는 엘리베이터 통로의 와이어를 타고 밧줄 타기를 하듯 미끄러져 내려갔다. 맨손으로 잡은 와이어의 마찰열 때문에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었다. 쾅! 지하 2층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나온 지원은 발전실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어두컴컴한 지하 복도는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전기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발전실 문 앞에 도착한 지원은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권총을 꺼내 문고리를 향해 발사했다. 탕탕. 문이 열리고 그녀는 발전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대한 발전기들 사이로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파이프들이 보였다. 폭탄은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발전기 구석진 곳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메인 전력 공급 장치에 부착된 시사 폭탄의 타이머였다. 남은 시간은 불과 5분 30초. 지원은 폭탄 앞으로 다가갔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그녀를 어지럽게 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즉시 폭발할 수도 있는 정교한 부비 트랩이었다. 젠장. 생각보다 구조가 복잡해. 지원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폭발물 처리 전문가가 아니었다.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지만 이런 고난도의 폭탄을 해체해 본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폭탄의 회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빨간 선, 파란 선, 노란 선. 어떤 선을 잘라야 할까? 잘못된 선택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 순간 그녀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 이지원 중사. 들리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707 특임대 시절 그녀의 폭발물 담당 교관이었던 김 상사였다. 김 상사님 접니다. 지금 발전실에 폭탄이 알고 있다. 상황실에서 CCTV로 보고 있어. 침착하게 내 지시를 따라라. 넌 할 수 있다. 김 상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그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다. 먼저 기폭 장치 덮개를 열어 조심해서 아주 천천히. 지원은 나이프 끝으로 조심스럽게 덮개의 나사를 풀었다. 덮개가 열리자 더욱 복잡한 내부 회로가 드러났다. 좋아. 이제 메인 기판에 연결된 세 개의 전선이 보일 거야. 빨강, 파랑, 그리고 초록색. 맞나? 네. 확인했습니다. 잘 들어. 이 폭탄은 이중 트랩이야. 하나를 자르면 다른 하나가 작동해서 터지게 되어 있어. 동시에 두 개의 선을 잘라야 해. 동시에. 어떤 선입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이다. 단 0, 1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 할 수 있겠나? 지원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양손에 각각 나이프와 니퍼가 들렸다. 그녀는 빨간 선과 초록 선에 도구를 갖다 댔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지원은 눈을 감고 잠시 집중했다.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 원장, 동료 간호사들, 아까 구해낸 인질들. 그들의 목숨이 자신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 하나, 둘, 셋. 지원의 기합과 함께 양손이 동시에 움직였다. 딱, 경쾌한 절단음이 들렸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타이머가 멈춰 있었다. 단 3초를 남기고 폭탄이 해체된 것이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 성공했습니다. 폭탄 해체 완료. 그녀의 보고에 무전기 너머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잘했다. 역시 이지원이야 최고의 제자다. 김 상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피식 웃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발전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총을 겨누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흑룡파의 행동대장. 독사였다. 그는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탈출한 모양이었다. 그의 한쪽 눈은 부어올라 있었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크크크. 역시 여기 있었군. 이지원. 독사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소방용 도끼가 들려 있었다. 끈질기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닥쳐.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회장님도 끝났고 조직도 와해됐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독사가 광기에 찬 눈빛으로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죽어 같이 죽자. 지원은 그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했다. 하지만 체력이 바닥난 상태라 움직임이 예전만큼 빠르지 못했다. 쾅! 도끼가 발전기 외벽을 강타하며 불꽃을 일으켰다. 독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를 휘둘렀다. 왜 평범하게 살지 않고 나대는 건데 그냥 얌전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잖아. 평범하게 당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게 평범한 삶이라면 난 기꺼이 비범한 삶을 택하겠어. 지원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독사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독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도끼를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그의 턱에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다. 퍽! 독사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이빨 몇 개가 튀어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지원은 쓰러진 독사 위에 올라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잘 들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설치는 세상은 이제 끝났어. 내가 있는 한 2번 다시 이런 짓은 꿈도 꾸지 마. 독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녀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과도 같았다. 그때 발전실 문이 열리고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 이놈 연행해.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라. 지원은 독사를 대원들에게 넘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지상으로 올라온 지원은 맑은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병원 앞마당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영웅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지원, 이지원.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며 열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하지만 지원은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아파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을 보탰을 뿐이었다. 박 원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중사. 아니, 우리 병원의 영웅.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모두. 그런 말씀 마세요. 원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지원은 박 원장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날 이후 이지원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병원 지키는 여전사, 707의 살아있는 신화, 그녀에게 붙은 수많은 수식어들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이지원으로 남았다. 그녀는 영웅이라는 칭호보다 간호사라는 이름표를 더 사랑했다. 오늘도 그녀는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병원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다. 가끔 누군가 그녀에게 묻곤 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무섭지 않았나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무서웠죠. 하지만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화면은 병원 옥상에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이지원의 뒷모습을 비춘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구했던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흑룡파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후, 세상은 다시 잠잠해진 듯 했다. 하지만 이지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구치소에 수감된 강 회장은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과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지원의 과잉, 진압 의혹을 제기하며 그녀를 흠집내려는 시도까지 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박 원장이 신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문 일면에는 병원 영웅의 두 얼굴 과잉 진압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걱정 마세요. 원장님,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지원은 담담하게 원장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그녀는 주먹으로 싸우는 법은 알았지만 이런 교묘한 여론전과 법정 싸움은 익숙하지 않았다. 강 회장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민단체, 그리고 강 회장이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남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지원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가 나타나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 회장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나를 이길 순 없다고 말하는 듯했다. 강 회장 측 변호사는 예상대로 지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증인, 당시 상황에서 꼭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습니까? 이미 제압된 사람들의 관절을 심지어 총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를 넘어선 명백한 과잉 대응 아닙니까?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시 그들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다수의 인지를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큰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최소한의 조치라. 특수부대 출신이라 그런지 최소한의 기준이 일반인과는 많이 다른가 보군요. 혹시 증인은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변호사는 교묘하게 지원의 과거 군 복무 경력까지 들춰내며 그녀를 살인 기계로 몰아갔다. 지원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은 강 회장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들이 매수한 증인들이 나와 거짓 증언을 했고 결정적인 증거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지원은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방법이 필요해. 지원은 법정을 나오며 결심했다. 법이 그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다. 물론 이번에는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녀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동기와 사이버 수사대에서 일하는 후배였다. 도와줘. 강 회장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와 정관계 로비 리스트가 필요해. 놈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야. 위험할 텐데. 괜찮겠어. 상대는 거물이야. 상관없어. 이대로 물러서면 난 평생 후회할 거야. 지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강 회장의 비밀 금고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놀랍게도 그곳은 그가 운영하던 한 재단 법인의 사무실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지원은 그날 밤 다시 검은색 전술복을 꺼내 입었다. 이번 임무는 잠입과 탈취였다. 그녀는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비밀 금고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금고 안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들어 있었다. 수백억 원대의 무기명 채권, 고위 공직자들의 약점이 담긴 파일, 그리고 불법적인 사업 거래 내역이 담긴 USB까지. 이것들이 공개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핵폭탄급 증거들이었다. 빙고. 지원은 증거들을 챙겨 신속하게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건물을 나서려는 순간 수십 명의 괴한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강 회장이 그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었다. 쥐새끼가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군.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물건 내놓고 얌전히 따라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두드리며 위협했다. 지원은 가방을 꽉 쥐었다. 이 증거들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됐다. 미안하지만 난 빈손으로 돌아갈 생각 없는데. 지원은 가방을 등에 메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윙, 어디선가 드론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최루탄이 떨어졌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오토바이 헬멧을 쓴 두 명의 라이더가 나타나 지원을 도왔다. 그녀의 요청을 받은 옛 동료들이었다. 늦어서 미안, 차가 좀 막혀서 말이야. 빨리 타, 여긴 우리가 맡을게. 지원은 동료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오토바이는 괴한들의 포위망을 뚫고 질주했다. 뒤에서 욕설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이지원이 확보한 강 회장의 비리 증거들이 모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다.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시민들은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강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부패한 권력 비호 세력을 척결하라. 여론의 거센 압박에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법원도 더 이상 강 회장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강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도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다. 지원은 TV 뉴스를 통해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해냈구나. 지원아. 박 원장이 지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스러워했다. 병원 식구들도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악을 뿌리 뽑을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악이 사라지면 또 다른 악이 그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앞으로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지켜나갈 것이다. 때로는 따뜻한 간호사의 손길로, 때로는 냉철한 전사의 주먹으로, 화면은 이지원의 결연한 표정을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암전된다. 배경 음악으로 웅장하면서도 비장한 음악이 흐른다. 강 회장의 몰락 이후 이지원의 삶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로만 살 수 없었다. 병원에는 그녀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방송국과 출판사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바로 자신과 같은 숨은 영웅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박 원장의 도움을 받아 병원 내에 작은 트레이닝 센터를 열었다. 이름은 가디언즈 과디언스. 이곳에서는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신술과 응급처치, 그리고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교육했다. 자,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지형지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도복을 입은 지원이 수강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수강생들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그들 중에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밤길이 무서운 여성,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가장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지원 코치님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한 여학생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지원은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싸워서 얻어낸 평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다. 어느 날 센터에 낯익은 얼굴이 찾아왔다. 바로 강 회장 사건 당시 인질로 잡혔던 어린아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밝게 자라고 있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답받았습니다. 지원은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지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지만 지원은 그 돈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이 흘러 가디언즈는 단순한 호신술 도장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커뮤니티로 성장했다.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우범 지역을 순찰하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 활동도 펼쳤다. 이지원이 뿌린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그녀의 활약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든든한 동료들과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가디언들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지원은 센터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비추고 있는 듯했다. 그래, 이 불빛들을 지키는 게 내 임무야. 그녀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다짐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 상사였다. 지원아,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네. 상사님,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이번엔 좀 스케일이 큰데 관심 있나? 지원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평범한 일상도 좋지만 가끔은 피가 끓어오르는 그 느낌이 그리울 때도 있었다. 물론이죠.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지원은 다시 한번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전사의 그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임무가, 새로운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화면은 이지원이 가디언즈 멤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바뀐다. 모두가 활짝 웃으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중앙에 선 지원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강인해 보인다. 이지원의 내레이션.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영웅이 잠들어 있으니까요. 당신이 용기를 내는 그 순간, 당신도 누군가의 가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병원 지키는 여전사 이지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새로운 임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